헛똑똑 자팍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미국 역사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이미지 뭐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대륙 횡단철도를 떠올리실 겁니다. 동부와 서부를 하나로 이으면서 분열된 국가를 통합하고 또 엄청난 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그야말로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승리 그 자체였죠. 그런데 말이죠. 이 위대한 승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그 누구도 뚫지 못할 것 같았던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단단한 화강암을 다이너마이트로 뚫어낸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이 빛나는 이야기는 사실 절반의 진실일지도 모릅니다. 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미국 대륙 횡단 철도 건설의 명백한 주역이었지만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통째로 지워져 버린 중국인 노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당시 미국은 어마어마한 국가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손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태평양 건너의 이민자들을 대규모로 불러들였습니다. 맞아요. 그들은 분명히 고용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철도가 완성되고 모두가 축포를 터뜨리던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피와 땀은 국가의 공식적인 역사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자 핵심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고용과 너무나도 냉혹했던 삭제의 과정이 당시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시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여정은 저 멀리 태평양 건너 중국 남부의 광둥성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 머나먼 땅, 당시 금산, 그러니까 골드 마운틴이라고 불렸던 미국으로 이끌었을까요? 당시 광둥성 상황은 정말 벼랑 끝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편전쟁 후유증에다가 끝없는 가뭄, 홍수, 세금 폭탄까지 젊은이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고향이 등을 떠민 겁니다. 바로 그때 미국 서부에서는 골드러시, 그리고 이 철도 건설 붐이 이리 와 하고 손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절망에 밀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희망이 아주 강하게 끌어당긴 셈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연쇄이주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무작정 아무나 막 온 게 아니었어요. 먼저 온 사람이 자리를 잡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을 하나둘씩 끌어주는 거죠. 아주 촘촘한 혈연, 지연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철조회사 입장에서는요, 덕분에 아주 안정적으로 또 값싸게 노동력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자, 이제 무대를 험준한 미국 서부의 산맥으로 한번 옮겨보죠. 그들이 마주한 건 글쎄요, 기회의 땅이라기보다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거대한 자연. 바로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그 화강암 절벽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1864년부터 중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위험한 구간에 대거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게 1867년에 있었던 파업이에요. 이분들이 그냥 묵묵히 희생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들의 목숨값, 노동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거대한 회사를 상대로 무려 8일 동안이나 작업을 멈추는 아주 조직적인 저항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69년 그들의 피와 땀 위에서 철도는 완공되죠. 이 그래프를 보면 당시의 차별이 정말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그냥 월급 액수가 좀 적다 이 정도 문제가 아니에요. 백인 노동자들은 숙식을 제공받았는데 중국인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적은 월급에서 먹고 자는 걸 다 해결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훨씬 더 적었던 거죠. 매일 다이너마이트를 만지는 똑같은 위험 속에서 일했는데도 그들의 목숨값은 터무니없이 싸게 매겨졌던 겁니다. 철도의 완성. 네,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에는 엄청난 축복이었지만 정작 그 산을 뚫었던 노동자들에게는 자신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지워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 너무나 유명한 골든 스파이크 기념식입니다. 동부에서 온 철도와 서부에서 온 철도가 마침내 만나는 이 순간, 미국은 정말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됐습니다. 샴페인이 터지고 던 끝났다. 딱 이 한 단어짜리 전보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면서 모두가 열광했죠. 정말 국가 통합의 위대한 상징으로 남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축제 현장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 공사의 진짜 주역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센트럴 퍼시픽 전체 노동력의 80%, 많게는 90%를 차지했던 약 15,000명의 중국인 노동자들. 그들은 이 역사적인 사진에 단 한 명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은 이 나라 백인들의 용기와 근육으로 성취되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백인 중심의 국가 서사가 바로 그 순간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외면, 역사 왜곡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이제 국가는 인종차별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시스템 안에 아예 못을 박아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정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75년 여성들의 입국을 막아서 가족을 이루고 뿌리 내리는 걸 막고요. 1882년에는 아예 노동자들의 이민 자체를 금지해버립니다. 심지어 1888년에는 잠깐 고향에 다녀온 사람마저도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막아버렸죠. 이건 뭐 그들을 그냥 유령 같은 존재로 만들려는 완벽한 고립 정책이었던 겁니다. 자, 국가가 법으로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이방인이다 라고 선언하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이 법적인 배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에 그래도 괜찮다는 초록불을 켜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표를 보면 폭력이 얼마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반복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중국인들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손쉬운 희생양을 지목해요. 그럼 곧바로 폭도들이 차이나타운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회가 눈 감아주고 정치가 부추긴 아주 시스템적인 폭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역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으로 배척당하고 폭력으로 쫓겨났던 바로 그 노동력이 역설적이게도 미국 서부의 또 다른 핵심 산업들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 되거든요. 철도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그 광활한 농장으로, 늪지를 옥토로 바꾸는 제방 공사 현장으로, 또 도시의 세탁소나 식당으로 흩어져서 서부 경제의 실핏줄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노동 없이는 불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들을 시민으로는 철저하게 배제했지만 그들의 노동력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필요로 했다는 거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는 완전히 부정하면서도 그들의 노동만큼은 서부 경제를 굴리는 필수 부품처럼 소비해버린 겁니다. 이 잊혀진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한 국가를 건설하는 건 누구의 몫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국가는 과연 누구에게 속할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150년 전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겁니다.